한두 번, 뭐 일주일 이렇게 써지는 서류가 아닙니다. 되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수정만 100번은 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나 이거 이상으로 알아볼 게 없어. 반려동물 특화로 이제 얘기를 할 거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템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녹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반려견한테 워낙 진심이다 보니까 이 업을 시작한 순간 내가 강아지에 대해서 창업을 한 사람 중에 제일 전문적인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 결심을 딱 한 그날부터 그냥 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공부랑 강아지 행동학, 뭐 영양학, 수의학 이런 것들은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선에서 진짜 오늘도 계속 그냥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이 업계에서 이 반려동물 아이템으로는 비록 되게 작고 미미하지만 끝에서는 내가 가장 최고인 사람이 될 거야. 이 상태로 가야 이제 심사위원이나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 진짜 예비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아이템 또는 반려동물 제품에 대해서 되게 진심이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이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면 잘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이나 그런 믿음, 실제로 근거가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포함을 해서 녹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반려동물 분야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먹거리, 건강, 편의시설, 교육, 뭐 유치원, 특별 서비스 뭐 되게 분야가 많아요. 그냥 사실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편의시설들이나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는 건 되게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강아지 진짜 잘 알아. 강아지에 대해서 진짜 잘 알지만 그거는 사실 되게 새바라 피더라. 그래서 업계 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진짜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직관적인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펫푸드를 할 거야. 펫푸드를 할 건데 그 중에서 나는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에 있는 펫푸드는 다 알아봤고 얘네들의 특징과 가격과 이런 조사들 있잖아요. 다 아는 와중에 그래서 나는 요걸 할 거야. 이거는 다른 업체들, 해외에 있는 업체들, 국내에 있는 업체들과는 요게 달라. 또는 요걸 보완해서 만들 거야 하는 포인트들이 좀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강아지도 이해해야 되고 펫푸드도 이해해야 되고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스터디를 빠삭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나만의 아이템은 이거예요 라고 설명을 되게 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되게 우울해지고 현타가 와요. 왜냐면 이걸 다 하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버전과 내가 이 지원금을 받았을 때 이거를 가지고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레버리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으로 녹여야지 예창패가 된다면 저는 5천만 원으로 이걸 다 만들어서 매출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막 그런 거는 오히려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발판 삼아서 요거를 부스터 삼아서 내가 정말 나만의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정말 전문가로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시나리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웬만한 제품과 서비스는 다 있어요. 있었다가 없어졌거나 이미 누가 조용히 만들고 있거나 세상에 신박한 제품은 아무래도 분야에 관계없이 다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하면서 저도 깨닫고 있는 거긴 한데 되게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좀 아쉬웠던 것들이 어떻게 보완되면 좋을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사람들이 느껴서 이걸 여기 것만 사용하게 또는 구매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물론 기술적인 것들이 접합이 되면은 또 다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반려동물 분과 대표님들이랑도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되게 여러 전문가들 또는 VC들, 평가자들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반려동물 분야로 뭔가 발표를 할 때는 설득이 일단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되게 잘하고 있는 뭐 몇십억 규모의 회사 대표님의 얘기도 그렇고 아주 이제 시작하는 대표님도 그렇고 규모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이라는 아이템 자체는 한국에서는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많이 느껴져요. 물론 다 분야마다 그렇게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얘기가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이거나 반려동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 듣는 거 자체가 이해도나 공감도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설득을 되게 열심히 하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시작이지 않나 그런 얘기를 되게 실제로 많이 하고,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의 분위기도 매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좋은데 어떨 때는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뭐 그 대기업이 그거 시도해봤던데 뭐 너네는 왜 될 거냐, 뭐 이런 흔한 공격 질문들. 그래서 반려동물 시장이 2024년 기준에서는 호황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시장이 비관적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게 좀 저희도 요즘 챌린지인 것 같아요. 저는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몰랐을 때 그냥 얘기만 주워 듣고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 자금 지원 막 이런 식으로 검색했던, 되게 막막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그런 크고 유명한 지원 사업들은 K-스타트업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웬만한 것들은 1월에서 3월에 많이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라면 이제 2025년 예창패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2024년 예창패 공고나 서류들을 한번 훑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엔 어떤 것들이 조건이었는지, 서류 양식은 어땠는지, 사실 크게 항목이 바뀌지 않아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실물로 뽑아서 좀 스터디를 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 같고요. 제가 감사하게도 만난 멘토님들은 실물을 서류로 뽑아서 하나씩 밑줄 치면서 이해를 해라, 컴퓨터로 봤을 때랑 아닐 때랑 되게 다르기 때문에 지원 요건이나 쓰는 방법도 다 그분들이 열심히 고민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열심히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지, 뭐 이런 항목은 이런 의미인지, 뭐 그거에 맞게 세세하게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옛날에 이제 취업할 때 자소서들 많이 쓰잖아요. 자소서 보고 바로 프리스타일로 쓰지 않고 항목을 자세히 이해하고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 나는 여기다 어떤 얘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쓰는 것처럼 요 서류도 그렇게 충분히 고민을 하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양식을 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쓰고 싶은 게 좀 정해졌다, 키워드로라도 이렇게 대략 이제 적혀졌다, 이러면 그에 대한 근거도 계속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세여서 우리는 그 중에 옷을 만들 건데 그 옷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근거가 있고, 사람들은 그래서 필요하고,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거고, 우리는 그 중에 뭘 할 거야, 이런 것들이 다 근거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 되게 어려워요. 시제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인기 직전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결과를 낼 거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탄탄하게 논리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미래지향적인 것, 너무 과한 목표 설정은 설득이 오히려 안 되고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화법이나 사람들의 설득 방법에 따라 되게 다르겠지만, 너무 과한 과장이나 아예 테스트도 안 해봤거나 뭐 숫자로만 얘기하는 제품, 그런 것들은 이제 워낙 전문가분들이 심사를 하시니까 내가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대변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예 넣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진솔한 사업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정부 지원금만 따서 그걸 활용하는 이제 프로분들이 계세요. 예창이 옛날처럼 되게 정말 예비, 정말 초보 이런 분들만 있지 않고, 정말 옛날부터 갈고 닦아왔고, 또는 사업자만 없지 이미 너무 프로인 분들도 도전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면 당연히 상태 자체는 예창이면은 모두 예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초보다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난 초보지만 잘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붙을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마냥 초보라고 얘기하는 게 좋지는 않다, 나는 중고 신입이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혼자 하려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하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고 답답하기도 되게 답답했었어요. 물론 이 시기가 누구나 있지만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은 혼자 하기에는 한계점이 되게 많아서 저도 나중에는 여기저기 도움 요청을 되게 많이 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원 멘토링도 받고, 뭐 소개 받아서 저보다 선배인 분들한테 조언도 얻고, 그래서 저의 유튜브 채널엔 옛날에 창업 선배들 인터뷰도 있고 막 한데,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혼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진짜 확실합니다. 내가 뭐 다른 얘기를 들어도 나랑 다른 생각이라는 거는 심사위원 또한 나랑 다른 생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논리가 탄탄하고 잘 준비했다 해도 이게 고집인지 아닌지,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닌지는 정말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을 해가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가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아이템에 맞는 뭐 저희 스튜디오 펍시 같은 업체라던가, 아니면 뭐 팀원, 아니면 멘토링, 아니면 MOU 봐줄 수 있는 협력업체, 이런 것들은 미리 서칭해보는 게 서류상에서도 도움이 크게 되고, 그냥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겠다
하겠다라기보다는 나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도 찾아봤고 이런 업체는 얼마고 이런 업체는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거고 이런 것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적어 놓는 게 이 사람 돈 줬을 때 되게 열심히 바로 하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오늘 영상이 진짜 역대로 긴 것 같은데 정말 넣을 수 있는 팁은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창업가들을 다 응원하지만 반려동물 시장 자체를 많이 개선을 하고 싶은 그 중에 한 명으로서 더 좋은 반려동물 업계의 창업가분들, 종사자분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5천만 원이라는 시드머니가 절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재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5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비용을 써보면 알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원 사업이 거의 한 8개월 정도 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정말 좋은 부스터 삼아서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 이 마인드셋을 갖고 가는 게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고 뭐 안 돼? 안 돼도 난 할 거야. 이 준비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멘탈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사업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저는 그렇고 워낙 요즘 프로인 분들이 많으셔서 예비 창업 패키지여도 단단히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저처럼 재수를 안 하는 방법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나라, 저 한국의 반려시장이 좀 더 멋지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반려동물의 삶 그리고 반려인을 포함한 이 반려가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창업가분들께서 지원을 하시고 저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서 문화도 시장도 많이 좋게 만들어 가고 싶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바쁜 와중에 짬내서 만든 영상의 뿌듯함을 조금 느껴봐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마음이 어려우시면 제가 옛날에 하다가 초기 창업, 아주 초초기 창업가로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상에 혼자 주절거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위안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저희 나름의 길을 이어서 창업 2년차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